지형에 따른 생활 모습을 공부해 봅니다. 교과서 31쪽에 보면 네 가지 사진이 있어요. 이건 어디 지역일까요? 그렇죠. 이건 산지죠. 산지. 여기는 하천. 여기도 하천. 그렇죠. 여기는 평야입니다. 근데 여기도 평야가 있죠. 그러면 각각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산지는 사람들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스키장과 휴양시설을 만든다. 그렇죠. 옛날 이런 거 오시면 뭐 옥수수나 감자 이런 물이 많이 없어도 되는 식물을 심었겠죠. 하지만 요즘은 여가 활동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 이런 것들을 스키장이나 휴양시설을 만드는 게 훨씬 돈이 되겠죠. 하천 상류에는 다목적 댐을 건설해서 홍수를 방지하고 전기를 생산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형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죠. 또 특징이 뭐냐면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고 나머지 비가 많이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때 물이 많이 범람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온 물을 가둬놓다가 계속 쓰는 거죠. 저축해서 아껴 쓰는 거죠. 하천, 중상류 지역의 주변 평야에서는 논농사를 많이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이라는 것은 물이 없으면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농사를 굉장히 중요시했죠. 그러면 큰 이런 강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렇게 농사가 논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쌀 같은 게 많이 나기 때문에 요런 쪽에 집이 있었지만 예전은 집은 물가에 있지 않았어요. 저 위에 저 위쪽에 물 없는 곳에 있었어요. 왜냐? 물 있는 곳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논이 있어야 되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다 논이고 저 위에 물 없는 곳에 저 위쪽에 그런 집들이 있었어요. 왜? 사람은 그냥 걸어오면 되니까. 사람은. 하지만 이 벼들은 물이 있어야 되니까 항상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은 요런 저수지도 많았어요. 평지 중에는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큰 도시가 발달했겠죠. 그러면 그 가운데 이런 강이 항상 흐릅니다. 우리 시흥에는 무슨 강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시흥에는 강보다 저기 바닷가가 옆에 있죠. 바닷가가. 해안선 살펴보기 교과서 32쪽 펴 보세요. 우리 해안선에는 서해, 남해, 동해가 다 달라요. 해안하고 섬하고 차이점 쌤 이야기했죠. 해안은 땅하고 붙어 있는 바다고 섬은 모든 곳이 모든 땅이 바다로 둘러싸인 곳이 섬입니다. 서해안의 특징은 조수 간만의 차가 커서 갯벌이 만들어져요. 남해안의 특징은 물이 이렇게 많지만 서해안처럼 섬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양식장이에요. 양식장. 여기에 뭘 자꾸 기르는 거죠. 물이 맑고 이렇게 섬이 많으니까 파도가 엄청 셀 수가 없겠죠. 오다 보면 방파제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물이 잔잔해요. 그래서 이런 곳에 놔놓는 거죠. 그러면 잘 자라겠죠. 동해안의 특징은 일자예요. 일자. 섬도 없고 조수간만의 차도 없어요. 그냥 물이 쑥 들어가요. 쑥. 그래서 파도도 심하고 또 바람도 심해요. 자, 해안선 따라 그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3쪽에 해안선 따라 그리기 그 지도가 있어요. 그게 지도가 있죠. 여러분 책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따라 그려봅니다.
서해안은 해안에 있는 선이 복잡합니다. 그쵸? 그럼 여기 요런 데 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땅을 묶으면 여기가 간척지가 되는 거예요. 땅이 되는 거예요. 이런 땅이 서해안에 굉장히 많아요. 동해안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쵸? 남해안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물이 깊어서. 서해안은 물이 쭉 나갈 수 있지만 남해안은 그러지 않아요. 자, 그러면 동해안은 어떨까요? 동해안 해안선을 그려보세요. 해안선이 어떻다? 단조롭다, 간단하다, 쉽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단조롭다. 남해안은 그쵸? 위에 서해안하고 똑같아요. 복잡하다. 그리고 섬이 많다. 서해안도 섬이 많아요. 그쵸? 서해안 섬이 많은데 조금 작고 남해안도 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조금 큰 섬들도 좀 많아요. 한번 같이 그려보고 33쪽 밑에 글도 이것처럼 적어봅니다. 자, 그러면 해안 지역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4쪽에 보세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쵸, 소금 만들죠. 소금 만드는 곳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염전이라고 하죠. 우리 이 근처에도 염전이 있어요. 그쵸? 그렇다면 이 소금 만드는 곳은 서해, 동해, 남해 중에 어디다? 그쵸? 우리가 사는 서해입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이 이렇게 있다. 해수욕장 주로 어디에 있어요? 해수욕장. 그쵸? 동해. 그리고 동해 끝자락 저기 끝에 보면 거의 동해에서 조금 꺾이는 곳 바로 부산. 그쪽이 바닷가가 많고 이 바닷가에 또 해수욕장이 많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뭐 양식하네? 아까 우리 이렇게 양식하는 곳이 어디라고? 그쵸, 남해입니다. 남해. 동해하고 벌써 다르죠. 파도 보세요. 파도. 동해는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남해 보세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이 잔잔하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뭐 하는데요? 컨테이너 박스가 많고 배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것도 그쵸, 동해나 아니면 남해 같아요. 서해안은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선생님은 서해안 바닷가 서해안 평택에서 중국으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조수간만에 차가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댐처럼 막아놔요. 막아놨다가 배가 있죠. 댐처럼 막아놨다가 물을 그 댐에 물을 막 부어요. 그래서 밖에 물하고 높이가 같으면 댐을 열어줘요. 그러면 배가 나오겠죠. 또 배가 있을 때는 또 닫아놔. 그리고 댐처럼 물을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야 배가 안 뒤집어지겠죠. 큰 배가 옆으로 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이 항상 있는 곳은 남해예요. 자, 서해안은 밀물과 썰물의 차가 커서 갯벌이 발달돼 있어요. 갯벌에는 해산물, 주로 조개, 그렇죠, 낙지, 그런 것들, 문어 이런 것들이 많고 소금을 채취하기 좋아요. 왜? 물이 들어왔을 때 물 막아놨다가 물이 쭉 빠지면 그 물을 말리는 거죠. 그 다음에 갯벌을 간척해서 농경지나 공업용지로 사용합니다. 선생님, 간척이라는 말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여기 가까운 곳은 요 고개만 넘어가도 정왕동이 아니고 어디고, 저 시청 있는 쪽에, 그쪽에 보면 그 연꽃 마을 있죠. 그쪽도 다 간척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서해안 쪽에 논이 굉장히 예쁘게 펼쳐진 곳이 많죠. 그리고
신기하게 길 바로 옆인데 묘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그게 해안가 옆에 쓸모없는 땅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땅에 묘를 모셔놓은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해안가에 조그만 동산, 조그만 섬 같은 것들이 다 매립이 된 바람에 길 바로 옆에 그렇게 묘가 많은 거예요. 예전에는 거기가 묘가 거기가 그렇게 필요한 땅이 될지 몰랐겠죠. 동해안은 길게 뻗은 모래사장이 펼쳐진 곳이 많고 여름에는 해수욕을 즐기려고 관광객이 몰려듭니다. 남해안은 물이 깨끗하고 파도가 잔잔해 김, 조개류 등의 양식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유명하죠. 뭐 완도 김, 그쵸? 그런 것들 김 하면 저쪽 밑에 그쵸? 유명하죠. 해안 지역은 배를 이용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편리해 항구 도시나 공업 도시가 발달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저번에 이야기했죠. 우리나라는 주로 동해안과 남해안 쪽에 이런 해안 지역이 많아요. 이런 항구 도시나 공업 도시가 많아요. 왜냐하면 물이 항상 깊고 또 수출과 수입이 좋아요. 예전 고구려 때나 조선시대 때나 이럴 때는 서해안 쪽에서 많이 그 수입 수출을 많이 했어요. 공업도시 뭐 항구도시가 많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로 중국과 문화 교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봅시다. 또 교과서 35쪽 디지털 영상 지도로 우리나라 지형 살펴보기를 한번 봅니다. 네이버에 국토지리정보원 검색해보세요. 지금 하지 않고 지금은 보고 조금 있다가 혼자 있을 때 이걸 보면서 한번 검색해보세요. 온라인 지도. 자, 화면 우측 상단에 영상 지도를 한번 봅니다. 그리고 지역을 검색해보겠죠. 서울을 한번 검색해봅니다. 자, 좀 크게. 자, 저 방이 어딜까요? 그렇죠. 한강입니다. 교과서 35쪽에 있는 곳이에요. 자, 10조. 그럼 또 봅시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이 산지, 하천, 평야, 해안 네 가지 지역을 살펴보고 알게 된 점을 간단하게 적어 봅니다. 어디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이 아는 곳 먼저 하고 잘 모르는 곳은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나라 지형의 특징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국토의 약 70% 산지, 그리고 산지는 주로 북쪽과 동쪽, 평야는 서쪽에 있고, 또 우리나라는 동고서조며 큰 하천은 주로 동쪽과 서쪽으로 흘러간다. 지형에 따른 생활 모습, 우리 네 가지 정도 했죠. 산지, 하천, 평야 중엔 두 가지가 있죠. 큰 강 옆에 상류 쪽은 논농사하는 곳이 많고, 그 다음에 조금 밑에 하류 쪽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큰 도시가 발달한다고 했죠. 지형에 따른 생활 모습은 서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밀물과 설물의 차가 커서 갯벌이 발달했으며 그 갯벌에서 해산물이나 소금을 채취합니다. 그리고 간척을 해서 땅을 넓히죠. 우리 남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으며 또 양식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고 모래사장이 많아서 해수욕이
해수욕장이 발달되어 있고 또 공업 도시 그리고 또 항구 도시가 발달되어 있어요. 다음 시간은 우리나라의 기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